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빨리빨리가 미덕인 달리는 민족이죠. 그래서 고속성장을 이루고 여튼 키우시는 해수어나 열대어를 빨리 강하게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빠른 성장에는 생먹이가 좋다는 건 대부분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생먹이가 빠른 성장에 좋을까요? 단백질 성분은 건조 사료가 훨씬 높은데도 말이죠. 그거는 성분 차이보다도 소화 흡수율이 달라서입니다. 생먹이 안의 단백질이 아무래도 건조 사료의 단백질보다 소화 흡수율이 좋겠죠. 그럼 물고기에겐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여튼 물고기의 성분도 대부분이 단백질이니 단백질이 많은 사료가 좋겠죠. 그런데 사료통에 보면은 보통 성분이 나와 있죠. 조단백. 이 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crude, 우리 생각에는 이런 훌륭한 재료로 만드는 단백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잡한 단백질. 그러니까 저렴한 GMO 옥수수 단백질인지 생선이나 해산물의 단백질인지 어디서 나온 단백질인지 알 수가 없죠. 사실 사료에 어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어분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인데요. 고급 사료는 이런저런 걸로 만들었다고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사료를 만들기도 하시죠. 저도 인공 사료 적응용으로 수제 사료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사료 자작을 위해 다양한 장비들도 팔고 있어서 의외로 만들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좀 귀찮을 뿐이죠. 여튼 지금까지의 지식들을 합치면 물고기의 소화 흡수는 물고기가 가장 좋다. 그러면 물고기나 어분을 넣어 만든 사료를 먹이면 가장 빵빵하게 잘 자라겠죠.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물고기에게 물고기만 먹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수어, 열대어 사료에 대한 꼭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먹이 습성에 따른 사료. 물생활하신 분들은 구피랑 더불어 청소용 물고기로 플래커 한 번씩은 키워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이끼나 수초를 먹는데 특화된 물고기들이 있죠. 이 녀석들은 오히려 비트같이 단백질이 높거나 식물 성분이 적은 사료로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해수어 중에는 탱 종류가 이끼를 많이 먹는 물고기인데 락블레니처럼 이끼만 먹는 물고기는 아니고 이끼 위주로 다양한 먹이를 먹는 잡식성이어서 일반적으로 사료 적응이 쉽죠. 그런데 사료 적응이 쉽다고 탱에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일반 사료만 주면은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성격이 난폭해지거나 전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죠. 뭐든지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급여하는 물고기의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맞게 급여하는 게 좋죠. 잉어 사료는 특별히 저렴하고 양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물풀이나 이끼, 땅에 진흙에 있는 유기물들을 먹는 습성이라서 너무 고단백 먹이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습성상 육식을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에 익숙한 물고기들이라 이 정도의 영양 성분에 익숙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원래 목적인 잉어나 붕어 같은 습성을 가진 물고기들에게는 좋지만 일반적인 잡식성 물고기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지만 싼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튼 물고기 습성에 맞게 나온 사료를 골라서 다양하게 주시는 게 좋죠. 2. 육식성 물고기의 건조 사료 적응. 저도 열대어 키울 땐 가아피쉬, 다트니오, 바라문디, 해수어로는 그루퍼, 라이언피쉬, 프로그피쉬 등 완전한 육식어들을 많이 키웠었는데요. 생먹이 사냥하는 모습이 멋지지만 먹이값도 그렇고 귀찮기도 해서 보통 사료로 적응시켜서 많이 키우시죠. 육식어 전용 사료가 있어서 이걸 주면 좋긴 한데 그것만 계속 주시면 필수 아미노산 부족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질병에 잘 걸리죠. 그래도 수질 관리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료 위주로 급여해도 3-4번에 한 번은 생먹이를 먹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육식어들은 아름답기보다는 험상궂은 외형과 덩치에 키우는 맛이 있는데요. 사료만 먹으면 생먹이로 키운 거에 비해 덩치도 왜소해지고 색상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성장 속도도 느리고요. 그래서 광어나 우럭 양식장에서도 거의 사료로 키우긴 하지만 덩치를 키우거나 속칭 빵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끔 생먹이를 먹이기도 한다네요. 3. 열대어는 열대어, 해수어는 해수어. 물고기가 가장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먹이는 물고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물고기에 따라 먹어도 되는 물고기하고 먹으면 안 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물론 보고 종류는 다 안 되죠. 초록보고 먹고 폐어가 죽은 경우를 알고 있어서. 그런데 보고처럼 독이 있는 물고기뿐 아니라 열대어는 열대어, 해수어는 해수어를 먹이는 게 좋습니다. 물고기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효소들이 다 다른데 열대어, 해수어에 들어있는 효소가 다 다르죠. 그 효소가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영양 불균형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금붕어 싸다고 라이언피쉬나 그루퍼에게 많이 주면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해수어를 담수 육식어에게 주식으로 주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제가 키우던 물에 불린 멸치만 먹던 바라문디가 돌연사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멸치 대신 담수어만 말려서 담수어 전용 사료로 나오기도 하죠. 반대로 라이언핏이 기를 땐 물에 불린 멸치를 주식으로 했던 적도 있죠. 다행인 것은 먹이용으로 많이 쓰는 구피는 고향인 남미에서는 민물에서도 살지만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나 아예 해수에서도 살 정도로 다양한 환경에 사는 녀석이라 구피를 먹이로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기본은 키우는 물고기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을 먹이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4. 해수어는 해수어 전용 사료. 자연이라는 환경은 사실 살기에 극악하죠. 해수와 담수를 놓고 보면 홍수나 가뭄, 온도변화, 오염 등 해수보다는 담수가 극단적인 환경의 변화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사실 담수에는 먹을 것이 그다지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담수 열대어들은 뭘 먹어도 그것을 분해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으로 재합성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해수어는 먹을 게 풍성한 환경이다 보니 종류별로 다양한 먹이 안에 있는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을 넉넉히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어서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수어 고수분들은 해수어 전용 사료를 먹여라. 이왕이면은 서너 가지의 다양한 사료를 먹여서 최대한 다양한 성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들 하시죠. 열대어 키울 때 비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다양한 물고기들을 쉽게 성장시켜서 그런 생각으로 해수어를 키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래도 경험상 잘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성장과 체형, 발색, 면역력 등을 생각하시면 이런 이유로 서너 가지 이상의 성분이 검증된 해수어 전용 고급 사료를 골고루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5. 물고기마다 다른 먹이 횟수. 뭐니뭐니 해도 많이 자주 먹이면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열대어는 극단적인 환경 때문에 먹이는 방법이나 횟수도 좀 변동이 있어도 괜찮은 편입니다. 한꺼번에 왕창 준다고 배탈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죠. 그러나 해수어는 먹이 습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비고기같이 입이 작고 쪼는 습성을 가진 경우는 한 번에 많이 주면은 많이 먹지도 못할 뿐더러 배탈이 납니다. 반대로 탱은 입이 크지는 않지만 소화력도 왕성하고 많이 주는 대로 잘 먹고 성장도 빠르죠. 실제로 엔젤, 탱, 나비 등 다양한 물고기를 같이 키우면 탱이 제일 허겁지겁 빨리 먹고 빨리도 큽니다. 경험상 엔젤도 탱보다는 먹이 먹는 속도가 느려서 엔젤이랑 나비 키울 때는 이 녀석들이 먼저 사료에 적응돼서 돼지처럼 먹어댈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탱이 죄다 먼저 먹어버려서 먹이 관리도 수질 관리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나비나 엔젤은 비교적 적은 양의 먹이를 자주 주는 게 좋죠. 탱은 왕창 3번 정도 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라이언피쉬, 그루퍼, 가와피쉬 등 중대형 육식어류는 워낙 고단백 먹이라 너무 자주 주면 비만에 걸리거나 돌연사하기도 하죠.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생먹이를 줍니다. 같은 생먹이 위주인 아로아나나 용은 곤충 위주의 식단이 주로인데 이 녀석들은 또 매일 줘야 되고 여튼 물고기마다 먹이 주는 횟수와 방법도 가지각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린 물고기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신진대사가 빨라서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구피 번식시킬 때 성어 생각하고 하루에 한두 번 주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 구피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같은 종류라도 아주 작은 유호급은 더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죠. 물론 뭐든 자주 주면 물이 빨리 더러워지니 수질 관리도 생각하시면서 키우셔야겠죠. 저는 담수물 생활 10수년 이후에 해수어만 키우고 있지만 건조사료 위주의 먹이를 먹이다가 다양한 해산물을 갈아서 냉동시켜서 만든 생먹이를 가끔 특식으로 먹이고 있는데 살도 많이 찌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동안 사료 한두 가지만 가지고 편하게 키우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